땅의 혈관을 따라 바람처럼 이동하는 우리의 소중한 교통수단, 바로 철도입니다. 아이젠반, 슈맹드 베르, 레일웨이 등 불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그 의미는 하나인 철의 길. 이 특별한 길을 따라 역사가 바뀌었고 국가가 성장했으며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해졌죠. 이런 철도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꾸려 합니다. 대한민국이 동과 서로 연결되어 하나로 이어지는 세상. 중앙인 동서횡단철도는 이들 6개 간선철도망을 동서로 연결하기 때문에 이것이 건설되면 우리나라의 간선철도망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이 철도가 대한민국에 전할 내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수많은 이들의 이동수단이 되어 비행기와 경쟁하는 시대에 들어선 철도. 지금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속도혁명의 풍요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과 120년 만의 혁명이라 할 수 있죠. 1899년 경인선 개통 이후 구불구불 이어진 철도를 따라 추억을 싣고 달리는 열차에는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한반도 전역으로 퍼진 철도는 민족의 비애와 아픔도 싣고 달렸습니다. 그러나 철도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안겨주었습니다. 경인선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철도는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고 산업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부선과 호남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만 연결되어 지역 간 발전에 불균형이 생겨났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모든 교통축이 서울을 중심으로 된 남북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서해안선 축부터 제일 동쪽의 동해안축까지 전부 남북철도입니다. 그런데 이 남북철도가 다 완성되는 이 시점에서는 동서횡단철도를 통해서 지역 간 연결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돼야만이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곳은 경상북도 봉화군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또 누군가를 반기는 현장. 대체 무슨 일일까요? 시장 군수협력체 회의라는 문구가 눈에 띄는데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시장군수 협의체에 참석하여 주신 시장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자 합조 제4차 국가적도량 구축 계획 충남, 충북, 경북, 세계도의 12개 단체장과 실무자들이 함께 모인 특별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는 횟수만으로 벌써 5번째. 한 번 모이기도 쉽지 않은 세계도의 지자체 단체가 이런 만남을 갖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2개 지자체가 한마음으로 영원하고 계획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화의 중심은 다름 아닌 철도. 그것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제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고 그걸 이제 청와대까지 대한민국의 동과 서, 서쪽과 동쪽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충남 서산에서 시작해 충북 청주와 괴산, 경북 영주를 거쳐 울진까지 세계도와 12개 시군을 통과합니다. 총 길이 349km. 대한민국의 가로축을 연결하는 중요한 사업이죠.
천안에서 울진 가려면은 멀어서 안 가는데 성진에 안 가다가 철도가 생기니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수요죠. 지난 2015년 첫 건의가 있은 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대체 어떤 사업이기에 이렇게 한마음을 모을 수 있었던 걸까요? 이를 위해 12개 지자체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위해 12개 시군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포럼, 국토교통부 등을 돌며 지난 5년간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사업 현실화를 위해 노력 중이죠. 세계도와 12개 시군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여기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기에 이런 노력들을 이어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서해안과 동해안을 통해서 일본과 중국을 교역을 하는 거죠. 유라시아 철도 또한 경인선이라는 서쪽 경인선 축과 동쪽의 동해선 축을 통해서 유럽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이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걸 새만금 서해와 동해안을 연결하는 동서횡단철도가 있음으로써 동시 발전과 아울러 유라시아 물동량 증가, 국가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간선철도입니다. 교통의 역할은 신체에 비유하면은 혈관과 똑같습니다. 건강한 육체를 가지려면은 순환기의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서 떨어져 있는 이 부분을 동서횡단철도로 연결을 하면은 지역 균형 발전, 그렇게 균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 철도역이 서야 되겠죠. 지금은 남북측으로만 되어 있는 국가를 동서초를 통해서 주요 거점역을 개발하면은 엄청난 지역 균형 발전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동서남북이 철도로 연결된다면 사람과 물류가 원활하게 돌아가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미래 발전의 심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이곳은 충남 서산입니다. 바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첫 시작점이죠. 옛사람의 지혜를 오늘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품은 도시 서산. 고즈넉한 풍경, 백제의 미소를 품은 국보와 유구한 세월을 품은 자연경관은 서산의 자랑이자 관광객들에겐 좋은 볼거리를 선사하는 곳입니다. 가야산, 발봉산 등 한국의 명산으로 손꼽히는 산들이 이곳 서산을 품고 있기도 하죠. 또 자연이 만들어준 최고의 선물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서해의 보석 같은 해양 관광 도시 서산. 언뜻 보아도 육중한 무게와 거대한 크기의 컨테이너 박스들이 가득합니다. 서산 대산항입니다. 전국 31개 무역항 중 총 물동량 6위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 중부권의 물류 허브죠. 게다가 지리적으로도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 큰 기대를 모으는 곳입니다. 실제로 수출입 물동량의 급격한 증가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항만으로 인정받고 있죠. 현재는 컨테이너 물동량 20만 TEU를 목표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항이 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꾀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지난해엔 대산항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웨이하이항을 잇는 신규 국제 여객 항로 개설을 합의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점 덕분에 세계 3대 석유화학 전문단지와 기업의 복합물류 시스템을 연계한 자동차 산업단지, 최첨단 전자부품 등의 산업단지가 입주해 있기도 한데요.
대산공단은 국내 3대 석유화학 공단 중 하나죠. 석유화학 산업은 원가 측면에서 물류비 비중이 매우 큽니다. 대산공단 연간 물동량은 8,600만 톤에 이릅니다. 유입 물동량 4,900만 톤은 대부분 원유 등 원료에 해당이 되며 주로 선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품 3,700만 톤은 선박과 육상으로 출하되는데 이 중 육상 출하만 해도 930만 톤에 달합니다. 또한 이 물량이 매년 약 15%가량 지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석유화학 공단, 즉 울산이나 여수공단은 모두 철도가 연결되어 있지요. 철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곳은 대산공단뿐입니다. 타 산업단지와 동등한 원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철도가 꼭 필요하죠. 현재는 대부분의 물류를 육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철도의 연결은 물류 수송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육상 운송의 화물 자동차 대신 철도를 이용할 경우 많은 부분에 장점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화물을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철도가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죠. 또한 환경 개선이라든가 도로 혼잡도 개선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산항은 동서 횡단철도의 시발점으로 전국 무역항 물동량 처리 6의, 유류화물 3호의 환황해권 중심 항만입니다. 그 중에서도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인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매년 5조 원 이상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와 철도가 연결되지 않아 물류 차량이 서산시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어 교통 정체와 물류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서횡단철도 건설은 국도와 철도의 균형 있는 내륙 수송 분담으로 운송시간 단축과 물류비 절감 등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소비 저감을 통해 대기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연과 사람, 산업이 함께 발걸음을 맞추는 도시. 수도권의 관통로 충남 당지. 당지는 지는 해와 뜨는 해를 모두 볼 수 있는 외목마을이 명소로 자리하고 있죠. 외목마을은 일출과 일몰뿐 아니라 여름이면 청정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다가 주는 즐거움과 숲이 주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당진에는 삼선산을 비롯해 미인의 눈썹을 닮은 아미산까지 명실상부 서해안 명품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당진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의 단결과 협동, 끈기를 엿볼 수 있는 기지시 줄다리기는 당진을 넘어 세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상 앞으로 가장 먼저 나아갔던 순교자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로 2021년에는 탄생 200주년을 맞아 특별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글로 세상을 비춘 상록수의 저자 심훈의 고향으로 누구나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나라의 지도를 바꾸게 한 삽교 천방 조제는 우리 삶의 이야기를 바꾸며 여행객들이 사랑하는 최고의 관광단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며 힐링을 안겨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산업의 허브 성문국가산업단지. 여기에 지난해 초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성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사업을 선정한 겁니다. 이를 통해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건설이 가시화되는 효과를 얻은 것입니다. 연간 1,600만 톤의 철근을 생산하고 있는 이곳은 단지 내에 자리한 대기업입니다. 기업은 철도의 연결이 그동안 불편했던 점을 해소하고 물류 이동을 더욱 활발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는 실내원역과 삽교역을 이용해서 순천 공장과 울산 공장으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단 철도역이 생기면은 산단역에서 울산과 순천으로 운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가 기존보다 30km 단축됨으로써 운송 효율이 향상이 되고 물류비 절감은 물론 대외적인 운송 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또한 친환경 운송 확대 효과와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인입철도 연결과 동서횡단철도의 연결이 당진과 대한민국 발전의 도약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당진시는 예전 당나라와 교류했던 한반도 서해안 중심지로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따라서 당진항을 배후로 한 환황해권 물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뛰어나 그동안 대규모 융복합 산업단지와 함께 관광산업에도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동서횡단철도가 완성되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성문국가산단 철도와 함께 연계해서 중부권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획기적인 교통망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서해안 융복합 산업단지와 솔매성지, 그리고 삽교호, 외목마을, 난지도 등 관광지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활성화가 촉진되고 당진을 전국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안의 관광 자원과 연계해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면 지역 간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동서의 연결은 많은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바이오, 유기농 등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죠.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 결과 여객 수요는 일일 9,000명 이상이 철도를 이용하게 될 것이며 화물 수송량은 일일 4,000톤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서횡단철도가 건설되면 동서횡단철도 축상에 있는 서산의 석유화학단지, 당진의 철강단지, 오송의 생명과학단지가 연계가 되고 또 원료 수입을 하고 있는 동해의 목포라든지 삼척항이 상호 연계되어서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도망 중심으로 신산업지대가 형성되어서 생산 유발 효과가 7조 5천억, 그다음에 고용 유발 효과가 5만 명,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2조 3천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동서고속철도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백년 뿌리 깊은 역사의 도시 충남 예산. 이곳에 오면 꼭 만나야 할 고즈넉한 풍경이 있습니다. 이곳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태어나신 고택입니다. 고택 곳곳에 주려는 양반 문화의 정갈한 분위기와 선생님의 신념을 느끼게 합니다. 조선 양반의 엄숙함과 정갈함이 느껴지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고택.
이렇게 글씨를 표현할 때도 자유자재대로 그림처럼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특징입니다. 주인을 빼닮은 고택은 지금에나마 많은 이들에게 한옥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며 추사 선생을 기억하게 합니다. 천년고찰 수덕사로 향하는 길. 여느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곳은 동양미술의 우수성을 세계 속에 드높인 고암 이응로 화백이 한동안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동백림 사건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며 생의 의미를 되새겼을 선생의 작은 방. 이제는 바위에 새긴 그의 작품만이 예술가의 혼을 달래고 있습니다. 저 바위에 뭐라고 써 있는지 저희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이응로 선생께서는 인간의 흥망성쇠를 이렇게 추상으로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수덕여관에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이응로 화백의 그 작품 세계도 여기서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수덕사를 만납니다. 삼국유사에도 그 이름이 올랐다는 예산 수덕사. 앞마당에 서니 빼어난 풍광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여기 수덕사는 우리나라 5대 사찰에 들어가요. 통도사, 송광사, 해인사를 이제 3대 사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여기 수덕사, 백양사를 보태서 5대 사찰에 들어가거든요. 수덕사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 대웅전이 있습니다. 정면 3칸, 측면 4칸으로 이루어진 이 목조 건물의 백미는 바로 측면이 선사하는 아름다움입니다. 정확한 면 분할과 정갈한 느낌의 나무 기둥이 이루어낸 단순미는 탄성을 자아내죠. 이러한 예산의 풍경과 이야기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곳을 찾는 이들 역시 아쉬움이 있는데요. 일단 볼 것도 너무 많았고요. 음식도 좋았고 또 여기 분들이 다 친절하시고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리가 멀었는데 그만큼 올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았어요. 거리는 일단 어쩔 수 없는데 교통편이 좀만 더 개선됐으면 더 자주자주 많이 놀러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남 예산에는 최근 관광객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명소가 생겨났습니다. 여기는 예산의 랜드마크 예당호 출렁다리입니다. 402m가량으로 이어지는 이 다리는 국내의 최장의 출렁다리인데요. 이곳에서 드넓은 예당호의 모습과 생태를 고스란히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곳이죠. 사방이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며 걷는 길. 예당호의 아름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 너무 좋다. 물한 게 우리 예당호를 정말 마음에 품고 가는 것 같아. 예당호의 또 다른 즐거움은 식도락입니다. 호수가 키워낸 참맛. 이 맛을 보기 위해 전국 팔도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붕어가 신미 중에 또 일미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손님도 많이 오시고 예당저수지가 깨끗해요, 수질이. 그래가지고 뭐 오염원 같은 것도 없고 깨끗하니까 고기도 맛있죠. 다른 데 비해서 좀 오염 같은 게 이제 덜 돼가지고.
보는 즐거움에 먹는 즐거움까지 사시사철 예산을 찾아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 근처에서 예당 저수지에서 직접 잡으셔서 직접 하시니까 더 국물도 시원하고 맥주 땡기는 맛? 그런 맛이에요. 그리고 호수의 풍경과 다리, 반짝이는 불빛은 예산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천연기념물 황새를 만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황새공원과 덕산 온천은 명소가 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산업형 관광도시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와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건설 계획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철도 건설의 큰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1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산구는 천년사찰 수덕사, 600년 전통의 덕산 온천과 천연기념물인 황새공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예당호 출렁다리와 3개의 산업단지가 있어서 관광지 활성화와 함께 원활한 물류 유통으로 우리 예산군이 산업형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어 앞으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할 수 있는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의 건설은 우리 지역에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가 개통이 된다면은 우리 군은 산업형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는 확고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가장 밀접한 도시이자 철도 이용객 하루 평균 2만여 명이 오가는 도시 아산. 아산의 또 다른 이름은 역사와 문화의 고장입니다. 충무공의 숨결이 남아있는 현충사는 그 명성을 대신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충사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성웅이라는 칭호가 무색하지 않은 한국사의 위대한 인물. 어쩐지 마음이 참 숙연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엔 이순신 장군의 옛집도 있습니다. 이 고택은 충무공의 혼과 얼이 깃들어 있는 장소입니다. 충무공께서는 소년 시절 서울에서 외할머니가 계신 이곳 아산으로 이사를 오십니다. 그리고 혼인 후 21살에서부터 32살까지 이곳에 머무르셨습니다. 무과에 급제하기까지 이곳에 머물며 이순신 장군은 어떤 꿈을 품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초록빛 커튼이 드리워진 길을 걷습니다. 이곳에 오면 누구나 영화 속 주인공이 됩니다. 복교천 은행나무길은 전국의 아름다운 10대 가로수길로 선정된 아산의 명소 중 하나죠. 아산에는 곡글천 충무교에서 현충사 입구를 지나 이순신대로까지 약 2.1km의 거리에 500여 그루의 은행나무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초록빛 무성한 이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면 또 다른 추억과 이야기를 담겠죠. 그래서인지 이곳을 찾는 이들은 한 번 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절이 변할 때마다 찾아와 각기 다른 매력을 오롯이 느낍니다.
초록의 싱그러움은 숲을 품은 산으로 이어집니다. 나무가 만들어준 자연 그늘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곳. 또 하나의 힐링을 찾아온 곳은 해발 360m의 높지 않은 편안하고 다정한 산길입니다. 이곳 영인산에는 생태 습지지구에서부터 숲속 놀이터까지 어린이들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모두 즐길 수 있는 여가 생활이 있는 공간입니다. 산은 올라야 그 진가를 안다고 하죠. 산 위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우리에게 또 어떤 풍경을 선사할까요? 산 꼭대기에서 특별한 공간을 만납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도 박물관이 있습니다. 자연과 숲을 이해할 수 있는 산림박물관. 이곳은 그저 관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세히 관찰하고 또 만지고 체험하며 숲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형 박물관입니다. 마치 살아 숨쉬는 작은 숲에 온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데요. 이 때문에 박물관을 찾는 연령층도 정말 다양한 곳이죠. 다시 길을 나서 또 다른 정상을 만납니다. 언제 저곳에 발 딛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산 아래 풍경이 아득합니다. 저는 지금 영인산의 정상 연화봉에 와 있는데요. 이곳은 3.1운동 사적지로 봉화 만세 시위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올라와서 자연과 함께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산이 품은 풍경은 이제 드넓은 호수로 이어집니다. 물과 빗소리,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신정호수인데요. 이곳은 도심 속 웰빙 호수공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정호는 1926년도에 조성된 27만 평의 인공호수인데요. 연간 70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산책로와 생태학습장, 그리고 조각공원까지 있어서 동식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매 시간마다 펼쳐지는 음악 분수는 쉼의 즐거움을 더해주죠. 하지만 신정호수의 매력은 이렇게 저녁이 되면 더욱 빛을 발합니다. 다양한 빛으로 밤을 수놓는 호수의 풍경. 아산에서 더 머물고 싶어지는 이유가 또 하나 생겨나네요. 계절에 관계없이 언제나 더 머물고 싶어지는 풍경과 시간들입니다. 이런 도시에 동과 서를 연결하는 철길이 놓인다면 저 멀리 경북에서도 그리고 충북에서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두의 풍경이 될 수 있겠죠? 여기에 자동차 부품 업체가 밀집한 아산시는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충남도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전기 상용차 부품 산업을 아산시에 육성하고 나섰는데요. 내일이 더 기대되는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 아산. 서산당진의 물류가 이곳으로 이동하는데 철도는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산시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온천 휴양 도시이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월이 서려 있는 현충사, 청백리의 대명사인 고불맹사선 고택 등 유서 깊은 역사 도시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유수의 기업들이 입지해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이며 가장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큰 활기찬 도시로서 근본 동과 서를 하나로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로 도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중부권을 동서로 연결함으로써 경부선과 호남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연결되어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한 우리나라 철도망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동서간의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사람과 물류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여 도시간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철도 이용이 어려웠던 동해안권에서 아산으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이 구축됨에 따라 지역 관광산업 발전은 물론 관내 첨단 산업 분야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라 불리는 도시, 이곳은 천안입니다. 다양하고 편안한 교통을 가진 도시라고도 불리죠. 천안에는 경부선과 호남선, 장항선, 1호선 철도와 KTX까지 모든 철도가 오갑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천안 논산고속도로 등 대한민국 어디든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주죠. 천안은 지식의 요람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지방교육의 산실인 향교 3곳과 다양한 서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열정은 오늘의 교육요람 천안을 만드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역에 자리한 대학만 해도 12개.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미래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재 인프라를 바탕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자리해 교육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죠. 천안에는 골목골목 아기자기한 이야기가 피어나기도 합니다. 미로처럼 끊어질 듯 이어지는 이 길은 옛 기억을 고스란히 품고 오늘의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움을 전합니다. 800여 미터의 골목길에는 다채로운 그림으로 채워져 마치 야외 미술관에 온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골목골목 이어진 이야기는 도심 한복판을 예술의 향기로 번지게 하는데요. 1989년에 조성된 이 조각공원은 예술작품과 휴식공간, 그리고 휴게공간들이 조화를 이루며 터미널을 이용하는 많은 유동인구에게 잠시나마 힐링을 선물하죠. 천안을 대표하는 명소하면 이곳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가 총망라된 독립기념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영혼이 모여 만들어진 이곳은 우리 역사의 산실입니다. 기록으로 만나는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살아있는 곳. 이곳을 더 많은 이들이 찾아서 역사를 바로 알고 느끼고 공유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독립기념관이 1987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 이래 한동안은 대형 버스를 이용한 단체 관람객이 이제 관람객의 줄을 이뤘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독립기념관을 방문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사정 때문에 한동안 독립기념관 관람객이 연간 100만 명 이하로 이제 떨어진 적도 있었는데,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수도권 인구의 경우에는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에 대해서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이 굉장히 멉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리보다는 심리적으로 더 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이번 동서횡단철도가 이곳 독립기념관을 거쳐 충남과 충북, 경북까지 이어진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천안까지 연장되어 있는 수도권 전철을 독립기념관까지 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독립기념관을 찾아오는 관람객의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고, 독립기념관을 방문을 통해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배우고 독립정신을 배우고, 더 나아가서는 독립기념관이 경관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역사를 배우는 동시에 힐링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기념관은 출범할 때부터 국민성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의 주인은 국민인데, 독립기념관이 주인인 국민이 더 쉽게 독립기념관을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전철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기억하고 간직해야 할 우리의 역사를 전하는 공간과 품격 높은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 수도권과 가장 인접한 대한민국 교통의 요람. 그리고 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서고 있는 천안. 동과 서를 잇는 중심에 천안이 필요한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곳 천안은 예로부터 교통의 요충지이고 교육, 문화, 산업의 도시로서 충남의 오래된 수부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민족의 성지인 독립기념관과 유관순 열사사적지라든지 14개의 산업단지, 11개의 대학이 있어서 전통과 젊음이 함께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노선과 함께 사용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국가의 균형 발전은 물론이고 천안시의 획기적인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합니다. 잘 발달된 남북의 교통축, 그리고 한반도의 중부권을 동서로 아우르는 중부권 횡단철도가 건설될 수만 있다면 동으로는 태평양, 서로는 중국을 잇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건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북 교통의 요충지 청주에는 국제공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선 189만 명, 국제선 126만 명을 수용 가능한 여객 터미널과 화물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 일본, 대만, 동남아 등의 11개 국제 전기 노선을 더한 6개국 25개 노선을 운영하며 발전을 꾀하고 있죠. 하지만 조금 더 활성화를 기대하는 마음은 이용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항 인근에는 최근 초정 행궁이 문을 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눈병 치료를 위해 1444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에 행차해 121일간 머문 역사적 사실의 기초에 추진된 곳인데요. 이곳은 초정 행궁입니다. 행궁은 서울 한양에 있는 궁전이 있고요. 그 궁전 밖에 있는 별궁을 말하는데요. 이곳 초정 행궁은 1444년에 세종대왕께서 봄과 가을에 걸쳐서 2회 동안 오셨는데요. 121일 동안 이곳에서 머물면서 정사를 보셨던 곳입니다. 봄에는 오셔갖고요. 혼빈정음 창제 마무리 작업을 하셨고요. 가을에 오셔서는 조선시대 때 그 서양보다 400년 앞서서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국민투표 실시한 내용을 반영해서 토지제도 공법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셔서 여기서 저 고개 하나 넘으면 계산 청안현이에요. 그쪽에 신하들을 보내서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신 다음에 그해 8월에 토지제도 공법을 반포를 하셔서 전국적으로 실시하셨어요. 그 토지제도는 그 이후에 200년 동안 조선의 조세제도로 계속 사용이 되어진 그런 일을 하셨던 곳입니다. 세종대왕이 머문 행궁에서는 이제 오늘의 사람들이 체험을 즐기며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청주는 직지의 고장으로도 불리는 곳입니다. 금속활자본인 백운화상 초록불조 직지심체 요절이 간행된 흥덕사지에는 고인쇄 전문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직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직지의 역사성과 우수성, 그리고 후대에 이어져야 할 이유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집들과 골목골목 금방이라도 웃음소리가 들려올 것 같은 이곳은 청주의 달동네라 불리는 수암골입니다. 6.25 전쟁 때 형성된 우암산 기슭동네엔 1970, 80년대 옛 골목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꽃과 나비, 나무와 숲, 익살스러움 등을 담은 그림이 내려앉았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사진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주시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와 함께 청주국제공항이 자리하고 있어 동서횡단철도가 구축된다면 공항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공항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청주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단지의 메카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992년 조성된 이래 2002년 완공된 945만 제곱미터 단지에는 180여 개 굴뚝 없는 첨단 IT, BT, BIT 기업들이 입주. 세계 초인류 기업을 향한 땀과 열정이 숨쉬고 있습니다. 특히 BT의 요람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대덕 R&D 특구 등과 연계한 초광역 클러스터를 형성. 국가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죠. 철도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청주는 한반도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이 모든 철도, 도로망의 한가운데 청주가 사실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동서횡단철도가 주는 의미가 큽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가기관 철도가 종단으로만 돼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경부, 호남 이런 종단 위주의 철도에서 횡단 철도가 부족했던 게 사실인데 이번에 횡단은 12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충남, 충북, 경북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횡단 철도는 늦은 감이 있죠. 또 우리 청주가 이번에 KTX 중심역으로서 오송역이 있으면서 청주공항 그리고 첨단 산업에 아마 최첨단 시설이 될 방사강 가속기까지 위치해서 전국의 모든 첨단 업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이 청주에 오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최첨단 산업으로 가는 국가의 중심망으로서도 이 철도가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서 횡단 철도망은 청주뿐 아니라
우리나라로서도 횡단철도의 한 획을 긋는 의미에서 크나큰 아마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광객 연 3,463만 명 증가. 관광 수입 3조 2천억 원의 기대 효과. 대한민국 동과 서를 반나절 만에 만날 수 있는 시공간 여행. 울진에서 뜨는 해를 서산에서 지는 해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또 하나의 혁명. 산업과 산업을 연결하고 풍경과 풍경을 연결하는 기적.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연결로 만나는 내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